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시간으로 한 새벽 6시 반쯤 테슬라가 이제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간으로는 미국이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장이 끝난 다음에, 왜냐하면 장중에 실적을 발표하면 이제 투자가들이 혼선을 일으키고 이제 주가의 그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으니까 테슬라도 이제 마찬가지로 뉴욕 장이 끝난 다음에 현지 시간으로 한 5시 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오늘 아침 새벽 6시 반쯤 실적이 발표됐는데, 투자가들의 조금 기대 수준이 높았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주가가 여러 가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주가를 좀 주식을 추가로 팔지도 모른다, 이제 그런 우려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실적은 상당히 무난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학점을 제가 굳이 부여한다면 A- 정도 학점인데,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한 5%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이제 실적을 좀 더 정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왜냐하면 서학개미 우리 투자가분들 보유 종목 1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전하는 그런 그 핵심 메시지가 몇 개가 있었어요. 이제 그거를 3개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 시장의 기대 대비 매출이나 이익, 그 다음에 이익의 퀄리티가 어땠나, 이제 항상 그게 이제 우리 실적에 나오면 관전 포인트죠. 그래서 이제 매출액은 한 220억 달러 정도를 기대했었는데, 그것보다 약간 한 2% 적은 215억 달러. 그러니까 실제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이제 반면에 EPS는 99센트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실제 실적은 1달러 5센트 정도. 근데 이제 과거에 뭐 한 12분기 중에 11분기를 비트를 했으니까, 이제 미국 기업들이 뭐 또 대부분 비트를 합니다. 왜냐면 그 기대 수준을 좀 낮춰놓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간 시장은 조금 매출액이 예상보다 조금 저조했던 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고, 그래서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한 5, 6%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매출이 예상보다 조금 부진했던 것은 이제 판매 물량은 이미 우리가 한 2주 전쯤 발표가 됐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평균 단가, 차량 평균 단가가 좀 낮았던 거가 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약간 좀 실망스러웠던 것은 자동차 부분의 매출 총이익률이 상당히 좀 개선될 것을 기대했는데 28% 수준에서 정체를 보였습니다. 지난 분기랑 이제 유사하게.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 지금 투자가들이 좀 불안해하고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는 것은 이제 트위터를 인수를 440억 달러를 개인 자격으로 다 완료를 하려면 아마 수조 원의 테슬라 주식을 추가로 앞으로 매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우려가 있는데, 또 이럴 수도 있어요. 트위터의 그 차입을 도와주는 게 이제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 특히 이제 모건 스탠리가 이제 그런 그 주요 고객들, 헤지 펀드들랑 이제 스왑 딜 같은 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얼마를 내가 가령 뭐 5조 원이면 5조 원을 테슬라 주식을 팔아야 한다고 그 모건 스탠리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상호 그 스왑 계약을 맺으면 모건 스탠리는 미리 테슬라 주식을 시장에 팔고,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보유한 주식을 모건 스탠리한테 넘겨서, 이제 그런 식으로 보통 해치펀드들이 그런 식으로 카운터파티 계약을 하고 수업을 많이 체결하는데,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주가의 하방 압력은 이미 어느 정도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뭐 저의 경험에 의한 추측인데,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의 핵심 메시지는 크게 3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제가 주가를 따져보니까 2019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분기 실적에서 우리 기업의 시가총액이 애플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을 수 있다. 그 당시 애플 시가총액이 7천억 달러였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조금 이거 뭐 사실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 그 분기 실적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기업의 시가총액이
애플과 사우디 아람코, 세계에서 그 가장 큰 그 정유회사인데, 석유 그 비축된 그 물량도 엄청 많고, 런던에 상장돼 있는데, 아람코랑 애플의 시가총액을 더한 게 4조 5천억 달러. 애플이 2조 3천억 달러, 아람코가 2조 2천억 달러. 그러니까 세계 시총 기준으로 1, 2위죠. 요 두 가지를 더한 것보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시가총액이 더 커질 것을 나는 확신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여기에는 이제 그 AI 그 로봇 옵티머스가 이제 빠져 있는, 그러니까 AI로 로봇 부문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걸 빼고 계산을 한 것이고, 아마 제 판단에는 이제 뭐 한 3만 불, 4만 불짜리 저가 전기차가 몇 년 후에 나올 텐데, 이제 그것이 포함된, 그러니까 5년, 10년 후에 당연히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되게 그 강한 실천력, 제조업 같은 데는 이제 완성차의 퀄리티가 좋아야 되고, 가동률이 높아야 되고, 그런 good execution이라는 표현을 썼고, 근데 운도 좀 따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4분기 실적이 매우 좋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을 한다. 근데 조금 주목을 못 받았던 게 3개월 전에도 이제 3분기 실적이 아주 좋을 것이라 그랬는데 상당히 좋았는데 시장의 기대 수준에는 못 미쳤죠. 그래서 영어로 이런 표현을 썼어요. record breaking, epic, 뭐 extremely good. 그러니까 상당히 좀 강한 표현을 썼는데 이것의 조건으로는 이제 지금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는 신규 공장인 기가 벨린, 기가 오스틴, 텍사스 오스틴의 공장이 가동이 정상화가 돼서 지금은 뭐 가동률이 아직 50%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그 오퍼레이팅 레버리지 효과가 이제 좀 본격화되면 4분기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주주들이 되게 관심 많아서 이제 주주 질의서에도 올렸던 내용이고 제가 지난주에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뭐 최종적으로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지만 자기 생각에는 이미 내부에서 많이 검토를 거쳤고 이사회에서도 토론을 많이 했다. 그래서 내년에 5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자사주 매입을, 뭐, 미국은 매입하면 당연히 소각을 하니까 가능하다. 근데 그것은 이제 내년이다. 근데 이제 따져보면, 테슬라 시가총액이 지금 한 7천억 달러쯤 되니까 50억, 100억 달러의 중간인 75억 달러 해봤자 전체 시가총액의 1%, 그러니까 1% 이제 주식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는 크진 않지만 주주를 우리가 좀 더 배려를 한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제 내년에 이런 그 가능성이 있다. 최종 승인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 면에 있어서 이제 제가 여러 번 그 분기 실적 발표회를 보고 일론 머스크의 생각을 보면 상당히 주주에 대한 그런 배려도 있고 역시 그 상당히 숫자에 기반한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머리가 좋으니까 숫자에 기반한 여러 가지 경영과 관련된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경영진이 실제 실무 관련된 얘기를 할 때는 또 그거보다는 좀 더 빨리 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항상 그 일을 할 때 그 프레셔를 넣고 빨리 속도가 되게 중요하니까 이제 그런 것을 제가 이제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테슬라가 되게 소액 주주, 일반 주주 친화적이어서 여기 Q&A 방이 있어서 분기 실적 바로 전에 이제 주주들이 자기가 관심 있는 질문을 올리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반응이 높은 거. 왜냐면 다른 주주들이 그거에 나도 관심이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관심이 많은 주주들의 질문을 이제 랭크를 했고 이제 제가 그것을 한번 뽑아서 영상을 며칠 전에 올렸는데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사이버 트럭 관련된 거였고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사주 매입. 제가 거는 이제 바로 전에 설명을 드렸고 세 번째는 다음 기가 팩토리를 언제 장소를 어디서 할 것인지 이제 발표를 하기를 원한다. 주주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걸 보면 연말 전에 아마 이런 발표를 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유력한 데는 캐나다의 온타리오, 그러니까 미국의 디트로이트 자동차 메카인 바로 위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원재료를 구하는 측면, 그 다음에 미국과도 이제 FTA가 있어서 세제 측면에서 유리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질문이 많았던 거는 경기 침체 시 대응 전략이 무엇이냐,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 그래서 쉽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경기 침체가 와도 생산을 낮추거나 그러지 전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내연기관 업체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고, 지금 전 세계가 전기차로 가기 때문에 내연기관의 가치는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연기관들이 타격을 입고 우리는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우리 회사의 그 현금 흐름, 그 다음에 그 현재 보유하는 현금들을 감안을 하면 되게 우리가 차별화시킬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 관련돼서 상당히 경쟁이 좀 심화되는 거 아니냐. 테슬라는 이제 프리미엄 모델인데 중국의 경기 침체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질문이 많았는데, 실제 말을 상당히 아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실제, 유럽은 이미 경기 침체에 들어갔고 중국도 거의 경기 침체에 가까운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큰 문제는 없고 지금의 전략을 계속 유지를 할 것이고, 중국의 상해 공장이 한 75만 대 캐파지만 이것은 중국 내수를 전체 커버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을 미국을 제외한 다른 지역으로 우리가 수출 기지로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사주와 관련돼서 되게 이제 예민한 문제가,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약간 이제 부양책으로 주주들이 좀 기대를 하는데, 기업들은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주주들한테 이제 두 가지 크게 보면 방법으로 화답을 하고, 각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배당을 하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서 주당 가치를 높이는 게 있고, 테슬라는 이제 배당을 당장 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미래에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이번에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 장기적으로 이제 설비를 계속 눌려서 설비 투자를 하고 R&D를 해서 신제품의 개발하고 퀄리티를 업그레이드하고, 그다음에 이제 M&A를 해서 이제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취득하고,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여기 그림을 보면 이제 빨간 박스에 있는 세 가지 방법으로 주주들한테 화답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는 배당과 자사주 매입, 여기 이제 파란 박스에 있는 이런 방법이다. 우리가 이제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 실적으로 돌아가서,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는 게 테슬라의 3분기 매출 추정치, 그러니까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의 평균인데, 요것이 금년 4월부터 하향 조정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6월 말에 대폭 하향이 조정이 됐던 것은 이제 중국 상해 공장이 그 당시에 코로나로 록다운이 돼서 공장이 거의 가동을 2분기에 한 반 이상 쉬어서 이제 그런 이유로 하향 조정이 됐고, 최근에 10월 초에 3분기 생산과 인도량을 발표하고 여러 가지 운송, 마지막 딜리버리를 하는데 이제 차질이 있어서 하향 조정이 됐는데, 저는 실제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3분기 매출 증가가 달러 금액으로 실제 56% 증가를 했는데, 이와 관련돼서 한 2% 정도 차질이 있었다는 것은, 이게 10%를 기대했는데 8%가 나온 게 아니고 58%를 기대를 했는데 56%가 나온 거여서 너무 시장이 조금 까다롭게, 지금 약간 이제 부정적인 바이어스가 있다고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물량보다는 평균 단가에 지금 이제 많은 투자가의 관심이 있는데,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으면 고가차가 안 팔리고 차량 가격을 인하해야 되는 그런 압력을 앞으로 받지 않을까 좀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 얘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3분기에 실제 평균 단가, 전기차 테슬라가 판 거의 평균 단가는 53,400달러 정도로 예상이 돼서 실제 시장 예상은 한 55,000달러쯤 됐던 것 같아요. 이제 회사가 이것과 관련돼서 설명한 것은 수요는 전혀 문제가 없다. 지금도 몇 달을 기다려야지 차를 인도를 받을 수 있는데, 2분기에 ASP가, 그러니까 Average Selling Price가 좀 일시적으로 높았던 것은 중국 공장이 가동이 안 돼서 중국에서 이제 만드는 차가 나름대로 조금 중저가 차가 테슬라 기준으로 많아서 그 당시에 일시적으로 ASP가 높았고, 지금 5만 한 3, 4천 달러면 되게 지극히 정상적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물량,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자동차라는 것은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차를 팔고 평균 단가가 얼마인가. 그래서 Q랑 P가 같이 결합이 되는 그것이 되게 그 영업 레버리지. 왜냐하면 많이 파면 팔수록 공장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다음에 가동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고정비가 그 대당 비용이 이제 분산화되는 그런 효과를 이제 우리가 그 장치 산업의 영업 레버리지라고 하고, 그래서 뭐 자동차나 철강, 유화, 심지어 항공 뭐 이런 쪽에도 되게 그 이런 그 영업 레버리지가 되게 중요한데, 최근 이제 3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보면 인도량이 120만 대를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면. 그래서 쭉 우상향하는 아주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고, 아마 연말 기준으로는 생산이 작년에 대비 한 50%, 생산은 50% 증가를 넘을 것이라고 확신을 한다고 회사가 그랬고, 인도는 딜리버리는 여러 가지 그 차량 배송, 그 다음에 이제 뭐 카캐리어를 구하거나 철도를 구하거나 여러 가지 그 조금 그런 차질이 아직도 되게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옛날보다 훨씬 큰 회사가 돼서 그런 그 배달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특히 분기 말에 여러 가지 버틀렉이 많이 생긴다고 그래서 인도는 약간 50%에 미달하겠지만 생산은 50%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다음은 이제 그 테슬라의 수익성을 볼 때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 박스에 표시한 두 가지를 보셔야 될 텐데, 자동차 부분의 매출 총이익률이 이제 2분기에 27.9%에서 3분기에도 정체를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실망스러워서 투자가들이 조금 그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이제 회사는 크게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커머디티 가격이 하락을 하지만 리튬 이런 것들은 값이 계속 올라가고, 최근 조금 긍정적인 것은 그 해운 운임 등 이러한 그 트랜스포테이션 관련된 운임이 조금 내려가고 있다. 급락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썼고, 두 번째는 이제 베를린과 이제 오스틴 공장이 이제 본격화돼서 이제 가동률을 지금 높이는데, 영어로 이제 램프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보통 신규 공장이 완전히 풀리 가동되는데 보통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베를린 공장이 생산 규모가 25만 대인데 지금 주당 2,000대를 생산하고, 그러니까 연 기준으로 한 10만 대쯤 되니까 가동률이 여기도 여전히 아직 50%가 안 되고, 오스틴 공장은 아직 요거보다도 부족해서 조만간 주당 2,000대에 도달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가동이 정상화가 되면 4분기에 100%가 되지는 않겠지만 3분기보단 좋아질 테니까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강한 달러가 역시 해외 매출이 많으니까 2억 5천만 달러의 그 차질을 3분기에 그 빚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 차손 효과가 없었으면 매출 총이익률이 자동차 부분이 한 29%가 좀 넘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영업이익률은 전분기 14.6%에서 17.2%로 증가를 했는데, 여기 보면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영업비용이 오히려 줄었어요. 그래서 좀 타이트하게 관리를 했고, 매출이 늘어나면서 고정비를 좀 많이 커버하는 이제 그런 그 좋은 효과를 보이는데, 다음 페이지 이제 그림을 보시면 현재 이제 테슬라는 캐파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190만 대쯤 돼요. 그래서 이제 프레몬 공장, 캘리포니아에 원래 이제 본사가 있었던 여기가 이제 65만 대, 상해가 최근에 많이 늘어나서 75만 대. 그래서 요거 두 개 합치면 140만 대고, 최근 신규 공장인 베를린과 독일 베를린과 텍사스 오스틴이 각각 25만 대입니다. 그래서 그 신규 제품과 관련돼서는 그 사이버 트럭 관련된 질문이 제일 많았죠. 그래서 아마 원래 이제 올해 연말쯤 이제 그 생산 설비를 넣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게 약간 지연되는 게 텍사스 오스틴 공장의 메인 기종인 모델 Y가 지금 양산이 조금 지연되니까 이제 거기에 모든 그 초점을 맞추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정상화가 되면 사이버 트럭,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 사이버 트럭이 그 미니 트럭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초에 오스틴 공장에서 이제 양산에 들어간다. 이제 그런 것을 컨펌을 했고, 이번에 테슬라 세미, 그래서 이제 한 번 충전을 하면 한 800km가 가는 대형 화물 트럭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것이 12월쯤, 그러니까 뭐 곧 몇 주 내에 이제 양산에 들어가고 1년 정도 이제 램프업 과정을 거쳐서 2024년에 한 5만 대 정도 판다. 그래서 이제 대당 가격은 밝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이버 트럭은 이제 미국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100
돈이 돌려주는 그런 그 디포지트를 하면 예약을 할 수 있고, 근데 정확한 가격은 지금 몰라요. 근데 이제 2019년에 아마 한 4만 달러를 얘기했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좀 높아지지 않을까. 왜냐,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되게 아주 중요한 시장인 게, 다음 페이지 보시면, 미국에서는 전체 승용차, 라이트 비에이클, 그러니까 승용차, SUV, 그 미니 트럭을 다 더한, 픽업 트럭을 더한 시장을 전체 100을 놓고 보면 픽업 트럭이 전체 한 20%쯤 차지하고 여기가 이제 평균 단가가 높아서 미국의 중서부에 있는 가령, 그 다음에 젊은 그 가족들도 가령 뭐 뒤에 많이 싣고 다니고 주말에 여행 다니고 그럴 때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자동차의 세그멘트고 여기에 이제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으로 본격 진입을 해서 하면 상당히 큰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조금 이제 투자가들이 실망한 면도 있지만 현금 흐름이 극히 우수했다. 3분기에 보면 분기에 이제 우리가 보통 여기 왼쪽 그림을 보시면 분기별 현금 흐름이고 오른쪽은 이제 과거 1년 동안 과거 4분기 현금 흐름의 누적적인 합계인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operating cash flow, 그러니까 영업 현금 흐름. 그래서 이제 그 영업을 해서 돈을 얼마큼 버느냐. 그러니까 순이익에서 감가상각을 더하고 스톡 옵션 비용, 그러니까 현금 지출이 수반이 안 되는 걸 이제 다시 더하는 그런 되게 아주 기본적인 현금 흐름이 한 51억 달러, 한 7조 원이 3분기에 넘었고, 그 다음에 free cash flow, 그러니까 영업 현금 흐름에서 이제 설비 투자, 매년 해야 되는 설비 투자. 그러니까 테슬라가 1년에 한 10조 원 정도 설비 투자를 하는데 분기당 한 2조 5천억. 그래서 설비 투자 금액을 뺀 잉여 현금 흐름이 free cash flow가 한 33억 달러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매년 요 금액 중에 상당 부분이 현금으로 쌓여서 실제 현금은 지금 25조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금이 지금 많고 그다음에 잉여 현금 흐름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사회에서도 자사주 매입을 한 50억 달러, 100억 달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 충분히 재무 상태가 아주 좋고 재무 리스크가 전혀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4분기 실적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바닥을 찍고 얼마큼 회복되는지 앞으로 몇 달 동안 우리가 추이를 지켜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